여러분 안녕하세요. 송토익의 정은희 강사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저에게 가장 빈번하게 많은 질문을 해주셨던 것 중에서 몇 개만 뽑아서 같이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자, 첫 번째 질문 한번 볼게요. LC 딕테이션 쉐도잉 꼭 해야 되나요? 라고 많은 학생들이 저한테 물어봅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대답을 이렇게 합니다. 꼭 하세요. 왜냐하면 여러분 딕테이션과 쉐도잉은 여러분이 LC 점수를 올리는데 꼭 필요한 스킬인데, 먼저 딕테이션부터 말하자면 파트 1, 2, 그래서 파트 1, 2 짧은 문장을 들을 때 꼭 필요한 스킬이고요. 쉐도잉 같은 경우는 저는 파트 3, 4 같은 장문을 공부하실 때 적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딕테이션부터 조금 얘기를 해보자면, 딕테이션은 여러분이 소리를 듣는 거를 그냥 받아 쓰는 연습이 아니에요. 들은 소리를 빨리빨리 캐치하면서 그 미닝을 잡는 그런 연습이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할 때는 듣기가 익숙하지 않은 학생들은 시간이 되게 오래 걸릴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공부하시다 보면 토익에 나오는 단어들이나 문장들은 계속 반복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딕테이션 하는 그 시간도 많이 줄 거예요. 그래서 인내심을 가지고 여러분이 계속 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쉐도잉 같은 경우는 다 아시다시피 우리 파트 3, 4의 리뷰의 마지막 단계죠. 그래서 여러분이 스크립트 점검을 다 하고 스크립트를 닫고 들으실 때 그 미닝이 한꺼번에 한글말처럼 같이 딱 오시면 그때 여러분이 쉐도잉을 시작해 주셔야 되는데, 많은 학생들이 이제 의문을 갖고 있죠. 쉐도잉을 꼭 해야 하는가? 여러분 왜 해야 되냐면요. 한 일례로 제가 수업 시간에 리뷰를 다 하고 이제 스크립트를 덮고 학생들한테 한 문장씩 끊어서 이거 무슨 뜻이야? 라고 물어봤어요. 근데 어떤 한 학생이 제가 들려준 문장의 다음 문장의 해석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클래스가 전체가 빵 터진 경우가 있었는데, 예를 보자면 여러분이 쉐도잉을 안 해주시잖아요? 그러면 내가 그 내용을 알아서 들리는 것 같은 착각을 하는 건지, 아니면 정말 다 문장의 숙지가 되어서 그 문장이 정말 잘 들리는 건지 점검할 수 있는 기회가 바로 쉐도잉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꼭 해주셔야 되는데요. 특히 리뷰를 할 때 마지막에 쉐도잉까지 여러분이 점검을 해주시면 그 비슷한 문장과 단어와 똑같은 그 비슷한 상황의 내용의 다른 스크립트를 들었을 때요, 정말 한 번에 듣는 순간 캐치할 수 있는 그런 힘이 길러집니다. 다시 한번 LC 공부하실 때 딕테이션, 쉐도잉 꼭 해주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질문 볼까요? LC 300점대에서 왜 더 이상 점수가 안 오를까요? 역시 많은 학생들이 300점대에서 400점대로 넘어가기 힘든 그런 상황이 분명히 옵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토익은요 사실 RC보다 LC에서 점수를 조금 더 후하게 주는 편이에요. 그래서 단기간에 정말 고득점을 얻어야 되는 학생들은요 LC에 조금 더 시간을 투자해서 공부하는 게 효율적일 수 있는데, 이론을 다 배우고 실전 문제를 풀긴 푸는데 점수가 더 이상 안 올라가는 그런 학생들은요,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첫 번째는 뭐냐면, 내가 파트별로 나눠서 풀고 있지는 않는가. 예를 들어서 월요일은 파트 1, 화요일은 파트 2 이렇게 섹션별로 나눠서 풀고 있다면 여러분 그거 고치셔야 돼요. 그래서 한 호흡으로 푸는 거, 즉 우리 100문제를 45분 동안 풀어야 되잖아요. LC. 이거를 매일매일 연습해 주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LC는요 여러분 집중력, 그래서 45분 동안 집중력이 쭉 이어질 수 있는 그 지구력과 그 다음에 마인드 컨트롤, 내가 45분 동안 흔들리지 않고 100문제를 다 풀 수 있는가, 그 두 가지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한 호흡으로 다 세트를 쫙 풀어주시는데요. 특히 어떤 연습도 하셔야 되냐면, 만약에 듣다가 한 문제를 놓쳤어요. 그럼 음원은 다음 문제가 나오죠. 그럼 우리는 그 놓친 문제를 버려야 돼요. 미련을 갖고 계속 집착을 하시면 앞으로 나올 문제들을 다 망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습을 2개 다 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한 세트를 하루에 하나씩 쫙 45분 시간 재서 푸는 거 연습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확인을 해보실 건 뭐냐면, 내가 이어폰으로 음원 들으면서 공부하고 있지는 않는가 확인을 좀 해주셔야 돼요. 왜냐면 저는 여러분이 문제를 푸실 때 스피커로 음원 파일을 듣는 걸 추천을 해드리는데요.
이어폰으로 들으면 너무 잘 들리죠. 누군가가 내 귀에 속삭이고 있는 것 같고 그 호흡 하나하나까지 다 들리거든요. 근데 실제 시험장 가면 넓은 공간에서 스피커로 듣기 때문에 소리가 조금 울려요. 심지어 운이 나쁘면 그날 밖에서 우리 시험장 밖에서 나는 그런 소음들까지 조금 방해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LC는 우리 마인드 컨트롤 싸움인데 동요하게 되죠. 다른 소리가 들리네? 이 음원 파일 말고 이거 무슨 소리지? 조금 더 방해를 받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 스피커로 공부하시는 연습 꼭 하셔야 돼요. 그래서 300대에서 400대로 넘어가지 못하는 그런 학생들, 이론은 다 알지만 실전 문제를 아무리 풀어도 점수가 정체되어 있는 그런 학생들은요, 이 두 가지 체크 한번 해보세요. 자, 세 번째 질문 볼까요? 틀린 문제 다 리뷰해야 되나요? 이런 질문도 여러분 많이 하시는데요. 이 질문은 여러분이 리뷰할 게 너무 많아서 막 지쳐. 그때 저한테 항상 와서 묻는 질문인데, 여러분 리뷰는 필수입니다. 꼭 하셔야 되세요. 특히 여러분이 아리까리에서 찍었는데 맞았어. 그런 문제도 여러분 다 리뷰해 주셔야 되고요. 특히 우리 파트 3, 4에서 지금 세 문제가 한 세트잖아요. 그 중에 하나만 틀리셨더라도 여러분 그거 세 문제 다 리뷰 같이 해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다음 문제 한번 볼게요. 이 질문도 정말 많이 하시죠. 파트 7 질문하고 보기 다 읽고 풉니까? 자, 제 대답은 NO인데요. 왜냐면 여러분 파트 7 같은 경우는 질문과 보기를 다 읽고 풀면요 시간 모자르고요. 게다가 읽으면서 다 까먹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푸셔야 되냐면 그 문제의 키워드만 잡고 지문으로 바로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파트 3, 4랑 똑같지만 보기까진 보지 마시고 질문의 키워드만 잡고 푸셔야 되는데,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 여러분이 한 문제 풀고 지문 갔다가 두 번째 문제 보고 지문 갔다가 왔다 갔다 하시면 안 돼요. 왜냐면 집중력이 흐려지기 때문에 오히려 방해가 됩니다. 그래서 1번부터 5번까지 또는 1번부터 3번까지 질문의 키워드 다 잡으신 다음에 지문으로 들어가서 읽으시면서 푸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 파트 7에서 이중 지문, 상중 지문도 나오죠. 그때는 여러분이 어떤 방법을 한번 써보시냐면 첫 번째부터 세 번까지 질문의 문제를 먼저 키워드 잡으시고요. 첫 번째, 두 번째 지문을 읽으세요. 그 다음에 그래도 해결이 안 되면 다시 질문 와서 보시는데 4번, 5번 나머지 질문 보시고 마지막 질문을 들어가서 푸는 방법도 효과적입니다. 특히 제가 지문 들어가서 한 호흡으로 보는 것도 역시 파트 7에서 중요한데요. 긴 지문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3분의 2 정도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으셔야 돼요. 읽으시는데 그래도 정답이 나오지 않는다. 그때는 질문 다시 한번 갔다가 지문으로 돌아도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키워드를 잡으시고 지문으로 들어가야 된다. 그럼 숙지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또 아셔야 될 게 속독 너무 중요하죠. 하지만 이거는 단기간에 이룰 수 있는 스킬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부터라도 여러분이 지문을 빨리빨리 읽어서 미닝을 캐치하는 속독 연습하셔야 되시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파트 7 문제 푸실 때 시간 재서 푸는 것도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토익은 시간 싸움이죠. 그래서 시간을 넉넉하게 주고 문제를 풀어봐 했을 때 많은 학생들이 많이 맞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어떻게 시간을 배분해서 푸시냐면요. 파트 7 같은 경우는 한 문제당 1분씩 잡으시면 돼요. 그래서 5문제가 있는 경우는 여러분이 5분을 잡고 문제를 푸시는데 사실 이중지문이랑 삼중지문은 그보다 시간이 조금 더 오래 걸릴 수 있으니 한 6분, 7분 정도 잡고 문제를 푸시는 연습 해주시면 좋습니다. 자, 다음 문제 가볼게요. 시간이 모자라서 문제를 다 못 풀어요. 어떻게 해야 되죠? 이 질문도 많은 학생들이 하시는데요.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토익은 시간 싸움이에요. 어떻게든 여러분이 시간을 많이 줄이셔서 문제 푸는데 그 시간을 활용하셔야 되는데 그러려면 여러분이 시간 배분을 잘 하셔야 돼요. 특히 파트 7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배분하시냐면 총 75분이죠. 우리 LC는 시간을 배분할 필요가 없어요. RC의 경우 75분 동안 여러분이 100문제를 푸셔야 되는데요. 파트 5 같은 경우는 30문제 12분 안에 푸셔야 되고 파트 6는요. 16문제 8분, 그 다음에 7 같은 경우 54문제를 55분 안에 푸셔야 되세요. 즉 파트 5, 6를 20분 안에 푸셔야 되는데
파트 5, 6에서도 여러분이 시간을 조금 줄이는 방법이 있어요. 어떤 방법이 있냐면 디렉션 시간을 활용하는 건데요. 우리 처음에 문제 풀 때 토익 딱 처음 시작해서 우리 LC 푸실 때 디렉션이 나오잖아요. 특히 파트 1, 뭐 in this part 블라블라 나올 때 그 시간이 여러분 1분 20초거든요. 그때 여러분은 파트 5 문제를 좀 푸셔야 돼요. 파트 2 디렉션 시간대도 마찬가지예요. 그때 여러분 그 들을 필요 없죠. 우리 이미 다 알고 있으니까 그때 파트 5 문제를 좀 푸세요. 그러면 총 2분 40초 동안 여러분 적어도 여러분의 능력 안에서 최대한 많이 풀면 좋겠지만 10문제 정도는 미리 풀어주시면 파트 5에서 20분에서 시간이 좀 줄어들 수 있겠죠. 그 시간을 파트 7에 좀 더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률을 조금 높이는 방법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질문입니다. 6번째 질문. 선생님, 책 한 권 다 풀었는데 다른 책 추천해 주세요. 라고 여러분들 많이 말씀하시는데요. 저의 대답은 딱 2가지예요. 먼저 만약에 여러분이 850 이상의 점수를 갖고 계시다면 게다가 이론도 너무 빠삭해요. 다 알고 있고 그래서 실전 문제를 많이 풀어보는 연습이 필요하신 학생이냐면 저는 다른 책을 풀어서 문제 유형을 많이 경험해 보시는 거 추천해 드리지만요. 만약에 850 이하의 점수를 갖고 계신 학생들은요. 한 권의 책을 여러 번 반복하셔서 복습하셔서 공부하는 게 중요합니다. 특히 적어도 3번, 4번 이상은 같은 문제를 반복해서 풀어보시는 게 좋습니다. 자, 여러분 어떠셨어요? 오늘 이렇게 6가지 질문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요. 토익이라는 공부는 그냥 무작정 시간을 들여서 공부하기보다는 중간중간 이렇게 내가 올바른 방향으로 공부하고 있는지 체크해보는 것도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했던 얘기들이 여러분이 토익 공부함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좌표가 됐길 바라면서 오늘 강의는 이렇게 마무리할게요. 자, 그럼 저는 다음번에 다른 토익송으로 여러분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